이번 이론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단 처음 시작하면서 물리에서 말하는 우리가 언어로서 약속하는 이 물리량과 그 다음에 이 물리량들의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스칼라량, 그 다음에 벡터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칼라는 적혀 있는 대로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 대표적으로 질량, 이동거리, 속력, 에너지, 일, 시간 이런 게 있다 이거지. 그러면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이니까 벡터량과 차이점은 방향에 대한 언급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간단하게 우리가 질량을 2k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kg으로. 그러면 2kg을 그냥 2kg이라고 하지 동쪽으로 2kg 이런 말 안 쓴다고. 그러면 방향에 대한 언급 없이 크기만 가지고 충분히 그 양을 표현할 수 있는 양을 스칼라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벡터량. 벡터량은 크기만 있으면 뭔가 아쉬운 거. 방향까지 포함을 해야지 완벽하게 표현하는 물리량이 되는, 대표적으로 힘, 우리가 많이 쓰는 속도, 변이, 운동량, 또 가속도. 가속도가 이번 단원에서 억수 중요하다 맞지? 그래서 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벡터량 한번 살펴봅시다. 밑에. 자, 벡터의 표현은 기본적으로 벡터량이란 거는 방향을 표현해야 되니까 우리가 화살표라는 걸로 표현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화살표로 힘을 표현해 보면, 자, 요 화살표 방향 그대로 일단은 화살표가 시작하는 요 점을 힘에서는 작용점이라고 한다 이거지. 작용점. 이 점에서 힘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힘의 크기는 이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방향은 우리가 화살표 쓰는 이유가 그거있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힘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자, F라는 힘의 벡터, 요 어떤 물리량의 위에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요게 벡터량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이거지. 그러면 그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나타내주는 힘은 크기가 요 정도, 그 다음에 방향이 오른쪽으로 요런 힘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 F 벡터를 2배 하면 힘의 크기가 2배 된 거니까 길이를 2배로 만들어주면 된다. 이게 베트에서 말하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F라고 표현을 하면 얘랑 방향이 반대인 왼쪽으로 힘 F를 표현하면 된다. 보통 우리가 이제 물리원에서는 2차원 벡터는 나타낼 일이 잘 없다 이거지. 그래서 오른쪽 아니면 왼쪽 둘 중 하나다 이거예요. 그럼 보통 오른쪽을 우리가 플러스 잡습니다. 왼쪽을 마이너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벡터 중에서 속도 있었단 맞지? 속도가 5m 플러스 5m/s다 이런 말은 그냥 1차원상에서 운동한다 생각했을 때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크기 5m/s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쓴 김에 한번 말하자면 5m/s라는 게 무슨 속도야? 1초에 5m 간다 이런 빠르기입니다. 그러면 1초에 5m 가니까 얘는 5초 동안 갔다면 몇 미터 갔을까? 25m 갔을 거다. 그런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벡터의 계산. 벡터의 계산인데 우리가 이 벡터 계산은 주로 알짜임이란 걸 계산하기 위해서 벡터의 합성을 많이 한다 이거죠. 벡터 합성도 1차원에서는 별로 할 게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5N이라는 힘을 받고 왼쪽으로 3N이라는 힘을 받았다. 그러면 느낌상 오른쪽 5, 왼쪽 3 방향이 반대니까 서로 빼지면서 이 물체가 받는 알짜 힘 다 더한 힘을 다 더한 결과는 오른쪽으로 2N 될 거다. 이때 말하는 이 2N을 오른쪽으로 2N 플러스 2N을 우리는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표현은 시그마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받는 힘을 방향 고려해서 다 더했다. 그 더한 결과를 합력 또는 알짜 힘이라 한다 이거지. 그럼 뒤에서 또 하겠지만 이 합력이라는 게 결국은 물체의 가속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뒤에서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물리원에서 살펴보는 운동의 거의 90% 이상이다.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자, 먼저 나오는 물리량이 이제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물리량이 나옵니다. 자, 이동거리는 변이랑 다르게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실제로 물체가 얼마나 이동했니 나타내는 거고, 변이는 위치가, 그래서 결국은 위치가 처음부터 나중까지 위치가 얼마나 변했니 결과값입니다. 자, 이동거리랑 변이가 차이가 있으려면 어떤 물체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그냥 오른쪽으로 갔어요. 근데 얘는 꾸준히 오른쪽으로 가기만 했어. 그러면 얘는 이동거리와 변이의 구분을 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동거리, 실제 이동거리도 이만큼, 이게 5m라면 5m 이동했을 거고, 위치도 현재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변화량을 물으니까 현재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오른쪽으로 플러스 5m 변했다 하는 게 변이다 이거지. 자, 근데 만약에 얘가 그냥 단순하게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뭔가 돌아오는 행위를 했다. 즉 얘가 가다가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다. 이 돌아온 길이가 2m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얘는 이동거리와 변이가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얘는 실제로 이동거리는 5m 가서 2m 갔다가 다시 2m 돌아왔으니까 실제 이동거리는 총 9m 이동했다. 요게 실제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 근데 변이는 결국 마지막에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지. 얘가 돌고 돌아서 결국 마지막에는 0에서 출발했다면 플러스 5m라는 곳에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얘의 변이는 플러스 5m다 하는 게 위치상 변화량, 변이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곡선궤도 따라 운동할 때 한번 봅시다. 일단 A에서 B로 마무리되는 운동인데 두 가지 이동 경로가 있네요. 자, 위에 있는 곡선 이동 경로를 따진다면 얘는 뭐 조금 돌아서 5m 이동해서 결국은 A에서 B까지 직선 경로로는 3m 가게 됐다. 변하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 5m는 실제 이동거리 되는 거고, 이렇게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A에서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직선거리로 3m 이동했다. 요게 변이입니다. 변이. 근데 이동거리랑 다르게 변이는 얘는 S에서 화살표로 표현하고 벡터량으로 표현하고 얘는 스칼라량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변이에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변이의 방향까지 붙여주면 지금 얘는 약간 비스듬한 방향이니까 이런 거는 뭐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그냥 A에서 B 방향 그러면 이런 대각선 방향이네. 또는 위를 북쪽, 오른쪽으로 동쪽이라는 북동 방향으로 5m, 3m가 변이다. 이렇게 그냥 방향만 표현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원궤도를 따라서 운동할 때 원궤도 얘가 한 바퀴 돌아서 결국은 제자리로 왔네. 제자리로 왔다는 거는 위치상 변화가 없다는 말이잖아. 처음과 끝에서. 그래서 변이는 0이다 이거죠. 근데 이동거리는 실제로 이동거리는 원둘레 따라서 쭉 한 바퀴 돌았으니까 5m 이동했다. 이런 게 이제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5m 갔다가 얘가 다시 3m 돌아왔네. 그러면 실제 이동거리는 총 8m 이동했고, 변이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변했냐 직선거리로. 그러면 얘는 A에서 B로 마무리됐으니까 2m 변했다. 근데 마무리가 오른쪽에서 마무리됐네. 그러면 위치상 변화가 오른쪽이니까 플러스를 붙여서 플러스 2m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한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다음 속력속도. 속력속도 내지 가속도까지도 사실 통과해서 처음 듣는 물리량은 아니다 맞지? 그러면 속력, 속도 한번 봅시다. 속력은 화살표가 없네. 스칼라량을 의미합니다. 얘는 크기만 나타내요. 얼마나 빠른지. 근데 이제 속도는 화살표가 있는 거 보니까 방향에 있는 물리량, 벡터량이다 이거죠. 그러면 크기만 따져주면 안 되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도 말해줘야 한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물체를 5m/s라고 아까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지금은 오른쪽으로 5m/s니까 속도로 따지면 플러스 5m/s예요. 자, 이런 속도로 5초 동안 이동을 했을 때 얘가 이동 거리가 얼마냐, 변이가 얼마냐 물어보면 여기서 1초에 5m 가는 속도로 5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빠르기로 얘는 둘이 곱해주면 25m의 뭔가 위치상 변화가 생긴다. 자,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려면 얘는 한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해야 하는데, 그치? 무슨 상황을 가정하는 거야? 5m/s가 이 5초 동안 절대 뭔가 변하지 않는, 즉 등속도 운동을 할 때만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물리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것보다 등가속도 운동 또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 훨씬 많거든. 그러면 속도가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이런 등속도 상황으로 쓸 수 있는 대표 속도, 이 뭔가 이 움직임을 대표할 수 있는 속도, 이런 거를 평균이라고 합니다. 평균. 쉽게 말하면 수학, 그 다음에 과학, 얘가 90점이고 얘가 100점이야. 그럼 평균 보면 평균 점수는 95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평균의 의미는 사실 90점과 100점으로 하든 둘 다 95점으로 하든 뭐가 같은 거야? 총점이 같은 거야. 총점이. 자, 물리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 속력이 5m/s로 가든 뭐 2m/s에서
얘가 쭉 빨라져서 7m/s가 됐대. 자, 근데 이렇게 빨라지는 동안 5초가 걸렸다 치자. 5초가. 근데 실제로 5초 동안 얘가 빨라지면서 이동한 거 보니까 얘는 50m 이동하더라고요. 그러면 속도 빨라지는 거 상관없이 얘는 5초 걸려서 총 50m 이동했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즉 1초에 일정하게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1초에 얼마가 가니? 이게 평균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5초 만에 50m 갔으니까 얘는 평균적으로 보면 10m를 가는구나 1초에. 그러면 10m/s가 얘들의 평균 속도 내지 평균 속력이 된다 이거지.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벡터량과 스칼라량의 차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그 실제 이동거리, 그러니까 어떤 전체 시간 동안 실제 이동거리가 얼마냐, 그거를 평균적으로 보면 그거는 속력이고, 속도라는 거는 이동거리가 아니라 얘들의 변이를 살펴봤을 때 몇 초 동안 변이가 얼마 생겼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얘는 평균적으로 속도가 얼마다 계산하는 게 평균 속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밑줄 친 대로 등속 운동을 가정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평균 속도로 문제를 풀겠다는 거는 얘를 등속도 운동으로 가정을 했을 때 그 속도로 꾸준히 갔다라고 생각을 해도 전혀 무방하다. 뭘 따지는 데 있어서? 변이를 따지는 데 있어서.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자, 10초 지났어요. 10초.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구분해보래. 자, 출발점이 여기고 도착점이 여기예요. 그러면 실제 이동거리는 7m 돼 있네요. 그러면 얘는 10초 동안 7m를 이동했으니까 얘들의 평균적인 속력은 0.7m/s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평균 속도는 이동거리가 아니라 변이로 표현해야 한다. 결국은 얘가 마무리가 출발점에서 도착점은 플러스 방향으로 플러스 3m에서 위치가 변해서 마무리됐다. 그러면 얘는 10초 만에 플러스 3이라는 변이를 이동시켰으니까 얘는 평균 속도가 플러스 0.3m/s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상황은 뭐 또 원둘레 5m 한 바퀴 돌았어. 그러면 실제 이동거리 5m. 이것도 10초 만에 이동했네. 그러면 평균적인 속력을 보면 0.5m/s다. 자, 근데 변이를 따지고 보니까 변이가 제자리네. 그럼 변이가 0이야. 그럼 평균적으로 0을 갔네. 그러면 평균 속도도 0이다 이거지. 0m/s. 뭐 부호를 붙여줄 필요가 따로 없겠다, 맞지?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 3페이지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그래프가 나온다, 맞지? 자, 그래프를 표현도 해보고 해석도 해봐야 돼. 자, 일단은 가장 간단한 운동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등속도 운동. 자, 등속도 운동이란 거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V가 변하지 않고,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방향 플러스 크기까지 모조리 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일정한 운동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맨날 오후 뜨니까 좀 식상하네. 3m/s 플러스 방향으로 이런 속도를 일정하게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치봅시다. 그러면 등속도 운동 한다 했으니까 속력 내지 뭐 속도라고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속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하다 이런 걸 표현해야 하잖아. 그러면 그림에서처럼 얘는 일정하게 등속력으로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V라는 속력으로 일정하게 운동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단 말이야. 상수함수로. 자,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지금처럼 3m/s다. 자, 그걸로 t가 지금 요 t라고 표현됐는데 얘가 2초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넓이는 3m/s로 2초를 이동했다. 그러면 얘가 사각형으로 넓이가 6이 나오네요. 그럼 이 6의 의미는 6m를 이동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얘가 만약에 속도였다면 우리가 플러스 3m/s를 0보다 크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니까 이 변이 t축보다 위에 있는 넓이의 변이는 플러스 의미를 가질 거다. 오른쪽으로 간 변이를 의미를 가진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등속도 운동에서 이동거리 내지 변이 그래프로 그리면 ST 그래프는 1초에 일정하게 속도 그 변이나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변할 거기 때문에 얘가 t초가 흐르는 상황에서 처음에 0에서 출발했다면 얘가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s까지 가더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t초 만에 s만큼 이동했으니까 얘는 무슨 의미예요? 속력의 의미다. 그치, 속력.
자, 근데 이 기울기가 등속도 운동이다 보니까 속력이 변하지 않으니까 기울기도 일정해서 이런 직선 그래프가 되더라. 이렇게 뭐 정리하자면 우리가 VT 그래프 또는 ST 그래프 두 개를 그려봤어요. VT 그래프에서 의미는 넓이로 한번 해석해봤어. 넓이가 무슨 의미를 가진다? 변이 속도 그래프였다면 변이, 속력 그래프였다면 이동 거리 이런 의미를 가질 거다 이거지. 그래서 결국 델타 S, S가 얼마나 변했냐 위치가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 다음에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지금 우리가 등속도 운동을 통해서 기울기가 일정한 그래프 그러면 기울기가 무슨 뭘 나타낸다? V를 나타낸다. 얘가 이동거리였으면 속력, 그 다음에 변이였으면 속도 이런 그래프를 나타낸 그 뜻을 나타낼 것이다. 자, 다음은 이제 가속도.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자, 일단 가속도란 거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일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보다는 가속도, 즉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 훨씬 많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속도가 변하는 양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3m/s로 가고 있었다 오른쪽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서 뭐 한 3초 지났다 해볼까? 자, 3초 후에 보니까 이 물체의 속도가 9m/s가 됐다 이거지. 자, 일단 그러면 가정을 하기를 얘는 초당 1초당 변하는 속도 증가량이 계속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3초 만에 얘가 속도가 3m/s에서 9m/s가 됐네. 3m/s에서 9m/s로 변하면 얘는 속도 증가량, 즉 속도의 변화량이 3m에서 9m/s면 플러스 6m/s 됐다 이거지. 근데 이 플러스 6m/s가 몇 초 만에 일어났다? 3초 만에 일어났다 이거죠. 그러면 1초로 따지면 얘는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 속도가 얼마나 증가했냐? 말하면 속도가 1초에 플러스 2m/s 증가했다. 요게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자, 그래서 1초의 속도가 얼마나 증가하냐? 어차피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거의 다루지 않을 거야. 그러면 가속도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러면 가속도가 항상 일정할 거니까 속도의 변화량은 항상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조금 개념적으로 자,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속도가 3m/s 지금처럼 이랬어. 근데 이 물체의 속도가 계속 증가한대. 계속 빨라진다 이거지. 그러면 물체가 계속 빨라지려면 뭐를 받아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거야. 물체가 계속 그 속도가 빨라지려면, 속도가 변하려면 뭔가 그쪽 속도가 변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근데 물체가 만약에 오른쪽과 왼쪽으로 똑같이 5N 이런 힘을 받으면 이 물체는 받는 힘이 없는 건 아닌데 다 더했을 때 뭐가 됐다? 0이 됐다 이거죠. 그럼 이 물체는 결국은 받는 힘을 다 더했을 때 0이니까 속도가 일정할 거다. 속도가 변하지 않을 거다. 가속도가 없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등속도 운동을 하지 빨라지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 어떤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져서 속도가 변하려면 그 방향으로 뭐를 받아야 된다? 힘을 더한 결과물이 알짜 힘을 받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밑에서 보면 이제 알짜 힘을 받았을 때 가속도를 가지게 되는데 그 알짜 힘이 가속도를 만들어준다 이거죠. 근데 질량이라는 게 크면 클수록 질량은 그 물체의 관성을 의미합니다. 관성이라는 건 결국 그거였잖아. 어떤 물체가 현재 속도 상태, 그 운동 상태, 즉 속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려는 어떤 성질이다 이거지. 그 성질이 강하면 강할수록 질량이 큰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질량이라는 건 관성을 나타내는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같은 힘을 같은 알짜힘을 받아도 가속도가 잘 안 만들어진다. 속도가 잘 안 변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시그마 F는 MA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라는 거는 힘도 중요한데 알짜힘 그걸 질량으로 나눈 양이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는 잘 안 생긴다. 한번 연습을 해보면 자, 어떤 물체의 질량이 2kg이다 이거예요. 이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4N의 힘을 받았어. 그러면 얘는 알짜 힘, 합력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6N을 받았을 거다. 그러면 2kg짜리가 6N을 받았으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가속도를 6을 요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3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힘이 변하지 않으면 알짜 힘이 변하지 않으면 질량은 당연히 안 변하니까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때 하는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는 3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가졌을 때 얘는 결국 속도가 어떻게 변하냐, 얼마나 이동하냐, t초 후에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래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기술을 해보는 거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5m/s로 가고 있었다. 근데 위에서 구한 것처럼 2kg인데 힘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3m/s 제곱이라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그러면 얘는 3초 후에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가 3이야. 가속도가 3인데 1초당 3이 변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3초라는 경과 시간을 곱해보면 가속도의 경과 시간을 곱했다. 즉 3m/s 제곱. 얘도 플러스 방향 가속도니까 플러스. 여기에 경과 시간 몇 초가 지났냐, 3초를 곱했더니 플러스 9라는 숫자가 나오네. 그러면 이 플러스 9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일까? 이거지. 1초에 3씩 증가하는 그런 운동을 하니까 3초가 지나면 9 증가한다. 즉 플러스 9는 무슨 의미다?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플러스 9m/s라는 속도가 변했다 이거지. 그러면 처음에 5m/s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플러스 9가 변하면 얘는 3초 후의 속도가 14m/s가 될 거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이거죠. 오케이. 뭐 또 한 번 더 해보면, 자, 어떤 물체가 2m/s가 있었다. 자, 얘는 근데 5m/s가 됐대. 자, 이게 2초 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2초 만에 2m/s, 5m/s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 하는 거. 그러면 2에서 5가 됐으니까 플러스 3m/s 변했다 이거죠. 그게 몇 초 만에? 2초 만에 변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1초로 따지고 보면 1초에는 플러스 1.5m/s 변하는 거다. 요거를 가속도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가속도로 추가로 4초가 더 지났다 이거지. 그러면 속도가 얼마가 되어 있을까?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그럼 가속도가 1.5면 1.5가 1초 만에 변하는 거니까 4초 변하면 1.5에 4를 곱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6이 된다. 이 플러스 6은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러면 6이 더 더해질 거니까 11m/s다 이렇게 됩니다. 또 가속도는 변하지 않는 등가속도 운동이래. 근데 가속도에 걸린 시간을 곱하면 그만큼 속도 변화량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앞에 구간이랑 뒤에 구간을 비교했을 때 앞에는 2초짜리 구간이었고 뒤에는 4초짜리 구간이네. 그러면 앞에 구간보다 뒤에 구간에서 속도 증가량, 즉 속도 변화량이 몇 배로 더 많이 생긴다. 2배로 더 많이 생긴다 해도 풀어낸다 이거지. 그러면 앞에 구간에서 플러스 3m/s 변했으니까 뒤에 구간에서는 그거보다 2배인 플러스 6이 변해서 6만큼 증가해서 11m/s가 되어 있을 거다. 요게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다.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다음은 4페이지. 자, 등가속도 운동인데 가속도가 플러스인 거 보니까 얘는 일단은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는, 오른쪽으로 계속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밑에서 한번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일단 그래프는 좀 이따 그리고, 자, 얘가 t초, t는 0초인 상황이다 이거지. 그리고 1초 후의 모습과 t는 0초에서 3초 후의 모습을 한번 나타내 보라 이겁니다. 자, 가속도는 플러스 2m/s 제곱, 오른쪽 방향으로 2m/s 제곱이라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초기 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가 4m/s다. 얘는 0초일 때 모습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1초가 지난 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1초가 지난 후. 자, 1초가 지났으면 속도가 1초에 2씩 증가하는 가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1초 후면 속도가 플러스 2m/s 될 거다. 그러면 처음에 플러스 4m/s가 있으니까 얘는 2m/s가 더 더해져서 플러스 6m/s가 되어 있을 거다. 그리고 한 번 더, 얘는 3초일 때 모습, 얘가 t는 1초일 때 모습이니까 2초가 이때부터 더 지난 3초일 때 모습. 자, 여기서 말하는 2초도 결국은 1초일 때와 3초일 때니까 얘들 사이에 걸린 시간은 2초다. 요건 델타 t입니다. 이거죠. 자, 2초가 더 지났대. 그러면 1초에 2씩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2초가 더 지나면 얘는 4가 증가할 거다. 이 소리. 그러면 얘는 3초일 때 모습이 4가 더 증가한 플러스 10m/s 이렇게 될 거다. 그렇죠?
자, 그건 그렇고 위에서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일단은 처음에 가속도 그래프. 자, 가속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플러스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거죠. 그러면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니까 가속도가 일정, 즉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상수 함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 넓이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처럼 2m/s 제곱에서 2초가 지났어. 얘가 2초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2m/s 제곱에 2초를 곱했네. 이 2초는 0초에서 2초까지의 2초 걸린 시간이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2m/s 제곱 가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2초 델타 t를 곱했네. 아, 얘의 의미는 델타 v 속도 변화량의 의미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가속도가 플러스니까 얘 속도 변화량이 시간보다 시간축이 위에 있네. 그러면 증가할 거다. 얼마나? 4m/s 증가할 거다 이 소리예요. 요 놈은 속도 변화량의 의미를 가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보면, 자, 속도가 처음에 얘가, 자, 아까 보니까 처음에 4m/s였어. 자, 어떤 애가 4m/s였다가, 얘가 2m/s 제곱 플러스 요런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에서 3초 후가 됐대. 델타 t가. 자, 그러면 우리가 2m/s 제곱에 3초를 곱해서 얘가 플러스 6m/s 이렇게 됐다. 그럼 6m/s 변했다, 증가했다가 됐으니까 얘는 10m/s가 될 거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속도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려보면 속도는 처음에 4였다 이거지. 그럼 나중에는 10이 되는데 요게 몇 초 만에? 3초 만에 일어났다 이 소리예요. 자, 근데 얘는 가속도가 일정해.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속도는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래프는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그래프 될 거다 이 소리예요. 지금 빨간색 선처럼. 오케이. 그러면 3초 후에 얘가 6 증가하는, 속도 6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넓이를 살펴보니까 이 넓이의 의미는 일단 속도니까 시간축 위에 있으면 플러스 변이를 나타낸다 이거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변이. 그러면 얘 넓이가 4m/s, 10m/s. 그럼 위에변 아래변 더해서 2로 나누고 3 곱하면 얘는 21m 이동할 거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근데 속도가 계속 변하니까 신경이 쓰이잖아요. VT 그래프를 계속 그려가면서 넓이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쓸 수 있는 대표 속도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이게 4m/s랑 10m/s 계속해서 변했지만 얘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고 가정한다면, 즉 등속도 운동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가 일직선이 이렇게 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 일직선을 어떻게 잘 그었을 때 우리는 결과물이 중요한 거잖아. 결국은 3초 동안 얘가 몇 미터를 가면 돼요? 21m를 가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3초 동안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면 21m를 가려면 얘는 몇 미터/s? 7m/s로 평균적으로 가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 7m/s가 지금 이 구간에서는 평균 속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필이면 얘가 어떤 상황이야?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상황이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이 10m/s랑 잠깐만 좀 지우자. 자, 얘가 4m/s랑 10m/s가 있는데 10m/s랑 4m/s의 정중앙 평균값이 몇 m/s? 7m/s를 사용하니까 이 7m/s는 그냥 뭐처럼 써도 되더라. 얘가 3초 동안은 일단 일정한 속도로 갔다고 생각해도 저는 상관없더라 이거지. 이런 걸 평균 속도라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중앙을 찍으니까 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바람에 이 넓이랑 잘 안 보이네. 자, 결국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아서 우리가 초록색 선으로 보든 빨간색 선으로 보든 넓이가 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얘는 7m/s, 즉 나중 속도랑 처음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눈 속도를 우리는 7m/s, 요거를 평균 속도로 써도 된다 이거죠.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등가속도 운동 같은 상황에서는 얘가 직선으로 속도 시간 그래프가 증가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정중앙값, 즉 둘이 더해서 2로 되는 2로 나누는 그 값을 평균 속도로 사용해도 된다 이 소리예요. 한번 연습해보자. 자, 평균 속도 얼마나 편한지. 자, 얘가 2m/s로 가고 있었어. 자, 근데 가속도는 플러스 10m/s 제곱이래. 얘가 2초가 지났어. 2초 후의 모습을 보니까 얘는 1초의 속도가 10m/s씩 증가하면서 2초가 지났을 때 20이 증가해서 22m/s로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얘들 둘의 평균값,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12m/s야. 그러면 일단 다른 구간은 모르겠지만 요 2초 구간을 봤을 때 얘는 12m/s로 일정하게 등속도 운동했다고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12m/s로 2초 이동했으니까 얘는 몇 미터 이동했다? 24m 이동했다 하고 우리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지. 이건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모든 운동 거의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래서 웬만한 상황에서 다 쓸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아까 무슨 의미였어요? 위치 시간 그래프가 지금처럼 이렇게 곡선이 아니고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어. 요게 등속도 운동 상황이었다, 맞죠? 그래서 5초가 지난 후에 얘가 보니까 얘가 10m 가더라. 그러면 속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면 이 기울기의 의미는 5초 만에 10m 갔다. 플러스 2m/s라는 속도의 의미를 가질 거다. 오케이. 그래서 속도가 계속 변하는, 계속 빨라지는 상황에서는 이 위치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계속 가팔라질 거다 이거지. 그러면 처음에 기울기를 보니까 처음에 1초일 때 기울기는 얘는 이 정도의 기울기였는데 이게 이때 기울기가 V0라는 의미가 되겠죠. 초기 속도.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네요. 그러면서 기울기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속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말하는 평균 속도는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2m/s가 22m/s가 됐어. 자, 2초 만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요렇게 되겠네. 2m/s랑 22m/s 평균 속도 12m/s 했을 때 2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24m 됐는데 얘가 처음에 0에서 출발했다면 나중 위치가 24m 이동하면서 얘가 24 이렇게 되겠네. 근데 요게 2초 동안 이동한 거다 이거죠. 그러면 2초 동안 24m를 일정한 속도로 이동했다고 가정한다는 게 직선이다, 맞죠? 이 직선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얘가 12m/s로 평균 속도의 의미를 가질 거다 이거지. 그래서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어차피 속도 내지 속력의 의미를 가질 건데 이 속도랑 속력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는 순간적인 속도와 속력은 이 어떤 한 점에서 한 시점에서 접선을 껐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속도로 가져올 수 있고 순간적인 속도. 그 다음에 어떤 두 점 사이 또는 구역 그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두 점을 이은 놈의 평균 기울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평균 속도로 사용할 수 있겠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5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자,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 자, 지금 방금 전에는 우리가 이제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라서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를 살펴봤는데, 뭐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 가속도의 방향이 음이라서, 뭐 표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힘도 아까 우리가 이거 R자 힘, 물체가 받는 R자 힘이 그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을 결정했다 맞죠? 그러면 얘가 받고 있는 힘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힘을 다 더한 결과가 어느 방향이라서 왼쪽 방향이라서 얘가 가속도가 느려지는 방향으로 지금 가속도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를 한번 보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 2m/s 제곱으로 1초에 마이너스 2m/s씩 속도 변화량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V0가 플러스 4m/s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니까 t는 0초에서부터 정지할 때까지 몇 초가 걸릴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지. 자, 플러스 4m/s가 정지를 하려면 얘는 속도 변화가 얼마나 겪어야 돼? 마이너스 4m/s라는 속도 변화를 겪어야 된다 이 소리야.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델타 V야. 그러면 1초에 마이너스 2라는 델타 V가 생길 거니까 마이너스 4라는 델타 V가 생기려면 얘는 몇 초 걸린다? 마이너스 2m/s 제곱의 가속도로 몇 초가 걸리면 마이너스 4m/s라는 속도 변화가 생길까? 얘는 2초 걸릴 거다.
그러면 얘는 일단 2초 후에 정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정지하기 전 1초 후도 살펴보면 얘는 1초에 마이너스 2m/s씩 감소할 거니까 얘는 중앙에 그리면 좀 곤란하겠네. 조금 더 빨리 갈 거니까 처음 1초보다 나중 1초가 늦게 간다. 그래서 이때 1초 후면 2m/s 남아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정지를 찍고 나서도 계속 똑같은 가속도로 등가속 운동한다면 얘는 이제 뒤로 가게 되겠지. 그러면 정지를 찍고 나서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운동 방향이 변했다. 그러면 얘는 여기가 반환점이라고 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반환점을 찍고 나서 이후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자 이거예요. 자, 얘는 반환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속도가 마이너스 2씩 변하게 될 거야. 그러면 1초가 지났을 때 얘는 속도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2m/s를 찍었던 이 곳에서 마이너스 2m로 뒤로 돌아갈 거다 이거지. 그리고 또 1초가 지나면 플러스 4m/s였던 여기에서 얘는 마이너스 4m/s의 속도로 뒤로 가게 될 거다. 한 번만 더 그리면 얘는 마이너스 6m/s가 되면서 더 뒤를 가고 있을 거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가속도, 속도식, 위치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자 이 소리예요. 자, 일단은 가속도는 여전히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얘는 가속도 마이너스 지금 상황에서는 2m/s 제곱으로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거죠. 자, 그게 이제 얘가 여기서 말하는 t는 2초라고 하면 보자. 2초, 4초일 때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2초까지는 속도 변화가 가속도에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속도 변화를 의미하니까 마이너스 2로 2초 지났으니까 마이너스 4m/s 변하면서 초기 속도가 얘는 플러스 4m/s였으니까 4m/s 마이너스 4m/s 변해서 0을 찍었을 거다. 이때가 정지다. 자,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2초가 더 지나면 추가로 마이너스 4m/s가 더 변한다. 그러면 정지 기준에서 2초가 더 지난 4초에서는 얘는 마이너스 4m/s로 움직이고 있을 거다. 오케이, 요거를 이제 오른쪽 속도 시간 그래프로 가보면 얘는 초기 속도 플러스 4m/s에서 시작을 해서 얘는 꾸준히 1초에 마이너스 2씩 감소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2초일 때랑 4초일 때 보면 얘는 일정하게 감소해서 직선 그래프로 감소하더라. 근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요 넓이는 위에 있으면 플러스 변이, 아래에 있으면 뒤로 가는 마이너스 변이를 의미하더라. 자, 그래서 4m/s로 2초 삼각형의 넓이니까 얘가 플러스 4m. 그러면 얘가 0초부터 2초 정지할 때까지 플러스 방향으로 4m 변이를 겪었네. 자, 근데 2초 이후부터는 얘가 또 일정하게 뒤로 가면서 얘가 일정하기보다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면서 뒤로 간다 이거지. 그럼 이때 넓이도 마찬가지로 이 넓이랑 똑같을 거니까 마이너스 4m 뒤로 가서 결국은 플러스 4m, 마이너스 4m 앞뒤로 갔으니까 0초일 때랑 4초일 때는 얘가 위치가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요 이제 운동 그리면서 살펴봤는데 결국은 요 2초인 지점이 반환점이다 맞지? 자, 반환점이란 게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반환점 기준으로 똑같은 시간의 전과 후로 가면 어차피 요 넓이랑 요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자, 그러면 반환점이 있어. 여기 반환점 찍었어. 반환점에서는 항상 정지하고 그 순간 정지하고 속도의 방향이 변하는 점을 우리가 반환점이라고 한다 이거지. 등가속도 운동에서. 그러면 정지를 찍기 전 t초 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반환점을 찍고 나서 t초 후라면 얘들의 위치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리고 t초 전에 오른쪽으로 V로 가고 있었다면 t초 후에는 반드시 반환점을 찍고 t초 후에는 반드시 같은 위치에서 속도 방향만 바뀐 마이너스 V의 모습을 하고 있을 거다. 이게 우리가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일단 우리가 확인해 본 대로 0초일 때 얘 위치로 2초, 4초 지난 뒤 다시 한번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 그리고 2초일 때 반환점, 여기가 반환점인데 S, 지금은 여기 4m다 맞죠? 4m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4m만큼 왼쪽으로 와서 같은 위치까지 변이가 0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뭔가 이 그래프가 바뀌는 게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얘가 상수함수다 맞지?
안 변하니까. 자, 근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든 감소하든 일정하게 변하니까 얘는 직선 또는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일차함수라고 한다 맞죠? 그러면서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로 갔으니까 연속성 뭐 따져보면 얘는 몇 차함수다? 2차함수다 하는 거. 우리가 아는 포물선 그래프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자. 자, 여기 이제 6페이지랑 7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거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VT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상황은 이래 직선도로상에서 등가속도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하는 오른쪽으로 빨라지고 있다 이 소리죠. 플러스 10m/s로 일단 통과한 후에 5초가 시간 뒤, 이런 거는 경과 시간이다 맞죠? 5초가 시간이 지난 뒤에 20m/s가 됐다. 그러면 가속도를 찾기 위해서는 플러스 10이라는 속도가 플러스 20이라는 속도가 됐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10 생겼다. 이 플러스 10이라는 속도 변화량이 몇 초 만에 생겼냐? t초, 데이터 t초. 5초 만에 생겼다 이거지. 그러면 5초 만에 플러스 10이 변했구나. 항상 요 분자 자리는 델타 V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속도 플러스 2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제 10m/s로 처음에 출발했고 그 5초 상황을 여기 그려본다면 얘는 20m/s로 이동하고 있을 거다. 자, 근데 요게 이제 5초 만에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요 이동거리, 변이를 따지기 위해서 평균 속도 한번 써봅시다. 10m/s, 20m/s. 그거의 평균은 15m/s. 15m/s로 몇 초 갔어요? 5초 갔으니까 75m 갔을 거다. 오케이.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다득이 주고 얘가 5초 후잖아. 5초 후의 모습을 우리가 그린 거다 맞죠? 자, 그러면 요때로부터 10초 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 이거지. 자, 가속도에서 그 경과 시간 곱해서 델타 V를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거 B로 한번 따져봅시다. 자, 5초라는 시간 동안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10m/s라는 속도 변화를 가져왔어. 자, 그러면 당연히 10초 후면 5초보다 2배의 시간이 지났단 맞죠? 그러면 속도 변화를 얼마나 겪어야 되냐? 얘보다 2배인 20m/s를 겪어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비례로 알 수 있죠. 그러면 얘가 20m/s 더 속도가 증가했을 거니까 얘는 추가로 10초 후에는 40m/s가 될 거다 이거지. 오케이. 그리고 40m/s가 됐으니까 20m/s에서 40m/s까지 평균 속도 한번 따져보면 20에서 40 평균 속도는 30m/s구나. 30m/s로 10초를 갔으니까 얘들 이동 변이는 총 300m 되겠다. 오케이. 자, 요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0초일 때 얘가 속도가 여기가 아니구나. 자, 0초일 때 속도가 10m/s였으니까 5칸에서 한번 그려보죠. 여기서 시작했대요. 10m/s. 자, 추가로 5초 후 5칸에서 5초 후의 모습을 보니까 얘는 10m/s가 더 증가해서 20m/s가 된 모습이네. 그러면 5칸 더 증가해서 여기가 10m/s, 20m/s라면 요때가 5초 후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자,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VT 그래프가 일정하게 증가할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증가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10초 더 지난 모습을 살펴보셨으니까 5초에 여기네. 그러면 여기서 얘는 여기서 만나겠네. 자, 그러면 여기는 총 40m/s가 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20m/s가 더 증가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찾아본 넓이는 결국은 0초에서 5초까지는 요 넓이가 될 거예요. 요 넓이가 지금 일로 가면 됐다. 지금 찾아보니까 75m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추가로 10초 더 흘렀을 때 얘들의 넓이는 요거는 찾아보니까 300m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평균 속도라는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그래프에서도 우리가 평균 속도를 한번 나타내 보면 자, 0초에서 5초까지 평균 속도는 20에서 10의 평균 15m/s로 갔다라고 볼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15m/s로 쭉 갔다면 이 넓이도 마찬가지로 15에 5를 곱해서 75m다. 이렇게 찾은 게 우리가 평균 속도다 이거예요.
자, 한 번 더 20m/s에서 40m/s. 그러면 그거의 평균이 30m/s. 자, 그럼 30m/s로 5초부터 15초까지 10초가 지나 평균적으로 같다면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다 이거. 그러면 요 넓이가 요 넓이랑 같을 거니까 결국은 이 사각형 넓이는 아까 사대골 넓이랑 똑같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은 얘가 10m/s 초기 속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살짝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과거에 정지에서 출발하는 등가속도 운동이었을 거다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5초 만에 10에서 20m/s가 됐으니까 가속도가 2m/s 제곱이었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몇 초 전에 과거에 정지해 있었을까? 10m/s가 과거에 10 빨라지면 10m/s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10m/s 빨라지는데 5초가 걸릴 거니까 얘는 5초 전에 과거에 정지의 모습이었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것도 이제 그래프에서 그러면 추가로 과거의 모습을 연장선 한번 그어보자 이거죠. 그러면 연장선을 쭉 여기서 쭉 연결시켜 본다면 얘는 과거에 0이었을 때 이때가 마이너스 5초, 과거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질 거다 그치? 마이너스 5초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정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5초라는 시간 간격이다 맞죠? 여기서도 지금 10초지만 5초 자를 수 있겠네. 그럼 이런 것들도 뭔가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간격이 지났을 때 얘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다 맞죠? 그랬을 때 요 넓이들은 지금 자, 요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닮은비를 이용하면 얘들이 같은 5초니까 얘가 닮은비가 1대2겠네. 그러면 넓이 비는 1대4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이 넓이가 결국은 변이를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넓이는 이 전체 넓이의 4분의 1일 거다. 자, 그러면 75m 요거는 요 삼각형 사다리꼴 잘 안 보이네. 이 사다리꼴의 넓이였다 맞지? 이 사다리꼴 넓이가 75였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그거의 3분의 1 3분의 1 하면 15m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 그러면 얘가 15m가 되는 거고 요 둘의 비가 25m네. 미안하다. 25m. 그래서 25m 됐으니까 1대3.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같은 시간 간격 5초로 한다면 이 넓이는 또 1대4 대9 닮은비니까 9에서 4를 빼면 얘는 1대3 대5에 해당하겠네. 그게 여기서 30m 찍는 모습에서 퍼세크 찍는 모습에서 요 길이가 또 1대3 대5니까 125m 된다고 우리가 알 수 있네요. 한 번 더 30에서 30m/s에서 40m/s 찍을 때까지 요 마찬가지로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또 1대4 대9 대16에서 얘가 7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앞에 1의 넓이에 7배 1이 25였으니까 얘가 175m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찾아준 300m가 얘들 둘의 5대 7의 합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겠다 이거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의 상황도 우리가 이제 7페이지에서도 얘는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에서 VT 그래프 그려서 얘들의 미래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자. 얘는 10m/s로 지금 초기 속도를 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대요. 자, 근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5초가 지났더니 얘는 왼쪽으로 40m/s가 돼.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40m/s가 된 거예요. 자, 원래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10m/s였어요. 자, 그러면 플러스 10m/s가 마이너스 40m/s 됐다는 거는 중요한 거는 속도 변화량. 얘는 속도 변화량을 얼마나 겪었다? 마이너스 50m/s라는 변화를 겪었다 이거지. 얘를 몇 초 만에? 5초 만에. 그러면 1초당 얼마씩 변한 거냐? 1초당 마이너스 10씩 변했다. 요게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m/s 제곱이 가속도니까 얘들을 1초씩 한번 잘라봅시다. 자, 얘는 1초 후에 속도가 마이너스 10 변하면서 얘는 정지할 거예요. 그 정지하고 나서 계속 마이너스인 가속도가 이어진다면, 등가속도 한다면 얘는 반환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추가로 1초가 더 지나면
반환점 기준으로 1초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반환점을 기준으로 1초가 더 지나면 같은 위치에 있을 거다 이거지. 그리고 그때 얘의 속도는 속도의 번역만 바뀐 마이너스 10m/s가 될 거다. 자, 그리고 1초가 더 지난 모습, 1초가 더 지났으면 이제 위에 그리자. 20m/s로 뒤로 가고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더 1초가 지나면 30m/s. 한 번 더 지나서 총 5초 후에 얘는 뒤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40m/s로 가고 있다. 요게 총 5초가 지난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시간으로 보면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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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렇게 이제 같은 시간 간격으로 우리가 이 운동을 살펴보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봤을 때 계속해서 빨라지는 운동을 할 때 정지를 기준으로 얘들이 시간 간격이 같다면 1대, 3대, 5대, 7대는 이런 모습도 한번 살펴봤었다 맞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운동을 시작을 했지만 얘가 1초 후에 정지를 찍었잖아. 그러면 반환점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뒤로 빨라지는 상황이니까 숫자에는 속도의 숫자에는 음수가 붙지만 이 음수의 의미는 어차피 방향이다 맞죠? 그럼 얘는 계속해서 속력으로 따지면 1초에 10m/s씩 빨라지는 뒤로 빨라지는 그런 등가속 운동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정지 기준으로 계속 1초 간격으로 시간을 자른다면 얘들의 각각 구간에서 거리비는 1대 3대 5대 7 될 거다 이 소리. 자, 요 상황을 또 VT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VT 그래프가 정보가 제일 많기 때문이야. 우리가 많이 그린다 이거지. 자, 얘는 플러스 10m/s에서 출발을 했어요. 10m/s에서. 자, 1초에 10m/s씩 감소하는 마이너스 10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했어요. 아, 그러면 1초 x축이 t니까 1초당 10m/s씩 감소하니까 이게 V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 의미한다 이거예요. 기울기. 자,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감소한다면 1초가 지났을 때 얘는 속도가 정지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1초가 더 지나면 얘는 속도를 마이너스 10m/s 찍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1초, 1초, 1초가 지나면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요게 총 5초인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자, 얘는 1초 앞으로 갔기 때문에 반환점을 찍고 1초만 더 뒤로 오면 얘는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 이 소리예요. 그때 얘의 속도는 여전히 속력은 10m/s인데 방향만 바뀐 마이너스 10m/s로 마무리가 될 거다.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추가로 1초, 1초, 1초 구간을 자른다면 요 각각의 1초 구간에서 얘들의 변이의 크기는 요 삼각형의 비가 1대 4대 9대 16 이런 닮은비니까 얘들 구간의 변이의 크기는 1대 3대 5대 7 이렇게 이제 비를 이룰 거다. 오케이.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유형분석 1번. 그림은 ST 그래프네. 위치 시간 그래프다. 자,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S가 위치일 수도 있고 이동거리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위치인지 이동거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번 본다면 자, 이 그래프는 지금 0에서 출발했어요. 0초일 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위로 올라가네. 위로 올라간다는 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잖아. 플러스 방향으로. 그리고 4m를 찍고 다시 내려오네. 다시 내려온다는 건 뒤로 온다는 걸 표현을 한다 맞지? 자, 근데 뒤로 왔을 때 어떤 물체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을 때 반환점을 찍었을 때 우리는 변이랑 이동거리는 구분을 해야 한다 했어. 자, 근데 이동거리는 뒤로 오든 말든 계속 실제 이동거리는 플러스 돼야 정상이잖아. 근데 이 그래프는 뒤로 오는 모습을 마이너스 다시 돌아오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Y축에서 저렇게 위치라고 안 주더라도 우리는 얘가 이동거리가 아닌 위치 그래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동거리 그래프였으면 잘 그려질란가? 요 축을 기준으로 밑에 2초에서 8초짜리 그래프를 대칭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다. 요게 이제 이동거리 그래프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울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는 속도였어요. 속도. 자, 기울기의 크기, 속도 나타내고 기울기의 부호는 속도의 방향을 나타낼 거다 이거지.
그러면 초반에 0초일 때 얘는 기울기가 아주 가팔랐어. 자, 이 가팔랐던 기울기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든다, 맞죠? 자, 그러면서 2초일 때 결국은 기울기가 0을 찍네. 정지했다 이거죠. 자, 정지하고 나서의 모습이 기울기가 갑자기 음의 부호가 되면서 얘는 뒤로 돌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아, 속도의 방향이 바뀌었네. 운동 방향이 바뀌었네. 얘는 반환점이다. 자, 그래서 0초에서 2초, 0초에서 2초 모습을 보니까 V는 플러스야.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오른쪽으로 가는 기울기, 속도의 크기가 점점 감소한다. 아, 그러면 A가 가속도의 방향이 처음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속도가 컸다가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네요. 0을 찍네. 그러면 아, A의 부호는 마이너스다. 얘는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지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 한번 봅시다. 2초에서 4초. 자, 2초에서 4초까지는 일단 기울기가 음이에요. 기울기가 음이니까 V는 0보다 작다. 즉 뭐냐면 얘는 뒤로 가고 있다 이 소리죠. 자, 근데 뒤로 가는데 정지에서 출발해서 뒤로 가는 음의 속도가 물리에서 마이너스 1m/s, 마이너스 2m/s, 마이너스 3m/s 이렇게 되면 수학으로 따지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리에서는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방향의 의미잖아. 그러면 뒤로 가는 속도의 크기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즉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뒤로 가는 속력이 빨라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가속도는 어느 방향이에요? 음의 방향이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2초를 기점으로 해서 변하지 않았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제 4초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속도, 이 기울기는 음의 부호예요. 근데 이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고 있다 맞지? 크기만 따졌을 때 우리는 결국 빠르기를 따지는 거니까 작아지다가 8초일 때 얘가 0을 찍네. 자, 그러면 2초, 4초 지나서 4초에서 8초까지 모습은 일단 음으로 속도가 빨랐어. 이 빨랐던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정지한다 이거죠. 8초일 때. 자, 그러면 일단 V는 계속해서 음이었어. 뒤로 가고 있다 이거지. 하지만 A의 부호는 마이너스 속도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즉 플러스 방향이다. 오케이. 그래서 1번에 보면 0초에서 2초 0초에서 2초 동안 속도의 변화, 속도는 점점 감소하다가 0이 된다.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운동 방향은 V의 부호가 결정한다. 그러면 ST 그래프에서 V는 기울기였으니까 기울기 부호가 바뀌는 시점이 2초이다. 자,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까지 속도의 변화. 속도의 변화는 속도는 마이너스였어. 근데 이 마이너스 속도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여전히 음이다. 오케이. 4초에서 6초 동안은 속도의 변화. 속도가 마이너스로 컸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마이너스로 빠르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느낌이 들잖아.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 플러스다 이거지. 그 다음에 0초에서 8초까지 총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크기를 비교하자. 자, 반환점을 찍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력 속도는 분명히 다르다 이거지. 이동거리와 변이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 평균 속력은 총 이동거리가 앞으로 4m 올라갔다가 2초 찍고 다시 4m 돌아와서 8초일 때 마무리되네. 그러면 총 이동거리는 8m. 요거를 몇 초 동안 이동했어요? 8초 동안 이동했네요. 그러면 얘 평균 속력은 2m/s다. 근데 평균 속도는 결국은 8초 동안 운동해서 다시 제자리에 왔잖아. 그럼 변이가 0이니까 평균 속도는 0m/s다. 이거죠. 오케이. 네, 문제 이어서 풀어봅시다. 유형 적용 1번. 자, 마찬가지로 위치 시간 그래프. 위치란 거는 어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네. 어른 그래프를 보니까 돌아오는 모습이 정확하게 뒤로 오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이동거리가 아니고 위치 그래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렇지? 자, 일단은 어른의 운동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어른의 운동은 0초부터 10초까지 어른은 꾸준히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40m라는 곳을 찍었어. 자, 40m를 찍고 뒤로 오고 있네. 자,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여기서 반환점이다 이거지 뭐.
자, 그리고 나서 뒤로 오다가 보니까 또 요 시점이 정확하게 어떤 초인지 모르겠는데 이 시점에서 얘는 다시 한번 앞으로 가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또 반환점. 그래서 앞으로 가서 결국은 20초 후에 얘는 40m라는 위치에서 마무리가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런 운동을 지금 반환점을 두 번 겪는 운동을 어른이 하고 있고, 어린이는 그냥 일직선이네. 그러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일직선이네. 아, 얘는 기울기가 속도의 힘인데 속도가 계속 같으니까 얘는 등속도 운동이구나. 뭐 등속도니까 평균 속도도 그냥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지. 속도가 계속 일정하니까. 20초 만에 40m 갔네. 그러면 평균 속도는 2m/s 플러스 방향으로. 요게 평균 속도다. 가나다 한번 봅시다. 가. 출발 후 10초 동안 평균 속도의 크기는 어린이의 2배다. 자, 10초 동안만 보래. 평균은 항상 구간이 중요해. 10초까지만 봤을 때 어린이는 20m 갔고 어른은 40m 갔어. 같은 시간 동안 어른이 어린이보다 2배는 많이 갔네. 당연히 어른의 평균 속도가 어린이보다 2배 크다. 맞죠? 출발 후 20초 동안 평균 속력은 어른과 어린이가 서로 같다. 자, 평균 속력으로 따지려면 반환점이 있을 때 평균 속력은 항상 이동거리. 자, 그러면 어른과 어린이가 이동거리가 서로 같아야 돼. 자, 근데 20초 동안 보니까 어린이는 변이와 이동거리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갔으니까. 근데 어른은 돌아갔잖아. 그러면 이동거리가 같은 40m에서 이제 마무리됐더라도 이동거리는 어린이보다 크다 이거지. 그러면 평균 속력은 같다 만든다. 어른이 더 크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20초 동안 어른의 운동 방향은 2번 바뀌었다. 2번 바뀐 게 10초에 있다 한번 바뀌었고 15초 좀 지나서 한 번 더 다시 바뀌었다. 반환점이 2번이니까 맞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가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철수랑 영희가 요 투명한 그림이 과거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의 철수와 영희는 같은 위치를 함께 지나고 있네. 동시에. 자,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지났어. 항상 물리에서는 어떤 두 사람, 두 물체가 동시 출발, 그 다음에 동시 도착, 이런 말을 주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얘들은 델타 t가 동일하구나. 뭐 너무 당연한 거야. 맞지? 같은 시간이 지난 모습이야. 자, 근데 그 동안 영희는 2m/s라는 평균 속력, 철수는 3m/s라는 평균 속력이래. 일단은 평균 속력을 줬으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동거리. 그러면 이동거리 측면에서 보면 영희보다 철수가 더 많이 이동했을 거야.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왜? 같은 시간 동안 평균 속력비가 2대 3이니까. 자, 그러면 철수는 요만큼 이동했어요. 이동거리 요만큼 이동했어. 근데 영희는 이동거리가 요만큼 이동했어요. 요만큼. 자, 근데 상황을 보니까 요 전체 길이가 10m야. 맞지? 근데 이 빨간색과 영희 이동거리랑 철수 이동거리를 요로 딱 더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철수 이동거리, 영희 이동거리를 플러스 해주면 얘는 그냥 한 번 갔다 온 거다 이거지. 전체를. 그러면 총 이동거리가 둘이 합하면 20m 됩니다. 20m. 자, 그 중에서 영희가 2를 가면 철수는 3을 가야 돼. 그러면 영희랑 철수의 이동거리비는 계속해서 2대 3이어야 된다. 총 합이 20이니까 2대 3으로 나누어 먹으면 전체 5 중에서 2를 영희가 간다. 맞죠? 그러면 영희가 8m 간다 될 거고 철수는 12m 간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철수부터 보자. 철수는 여기서 출발했네. 5m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7m니까 얘는 결국 2m 뒤에 간 시점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그러면 얘는 변이가 마이너스 2다 이거지. 이동거리는 12m. 맞죠? 자, 영희도 마찬가지로 8m 이동했으니까 앞으로 5m 이동했고 뒤로 3m 더 올 거예요. 그러면 얘도 출발 지점에서부터 보면 2m 뒤인 지점에서 마무리됐다 이거지. 둘 다 변이는 같이 마이너스 2구나. 오케이. 기니 D. 철수와 영희는 변이가 같다. 맞고. 영희와 철수는 4초 만에 만난다. 자, 영희 기준에서 보면 되지 뭐. 어차피 둘 다 똑같은 시간 지났잖아. 영희는 평균적으로 보면 2m/s 평균 속력으로 8m 이동했어. 그러면 4초 걸렸겠지. 맞다 이거지. 철수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0.5m/s이다. 자, 평균 속도 물었으니까 변위로 가야 됩니다.
얘는 결국 마지막이 마이너스 2m라는 변위로 끝났어요. 위치의 변화량이. 그게 몇 초 만에? 둘 다 4초였죠. 4초 만에. 그러면 변이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0.5m/s 뒤에서 마무리됐으니까. 근데 크기를 물었으니까 0.5m/s 맞다 이거지. 답은 기니 D. 다음. 자, 그림가 유무수 3번. 그림가에서는 A, B가 기준선에 똑같이 출발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근데 A는 1m/s, B는 3m/s로 일단 출발을 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보니까 A는 무슨 운동을 한다?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등속도. 자, B는 무슨 운동합니까? B는 3m/s에서 출발해서 일정하게 시간에 따라서 감소해서 결국은 마이너스 3m로 끝이 났네요. 얘는 등가속도 운동. 자, 근데 보니까 얘는 총 6초 만에 B 입장에서 총 6초가 지났을 때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6m/s 생겼다 이거지. 아, 그러면 6초 만에 마이너스 6이 변했네. 그럼 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1m/s 제곱이다. 느려지는 운동하고 있다 맞지? 자, 근데 요 상황을 보니까 0초, 3초일 때 반환점, 즉 출발하고 나서 3초 만에 반환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또 3초 뒤를 알려주고 있어. 아, 그래서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서로 같구나. 그러면 플러스 방향 변이와 마이너스 방향 변이가 서로 같으니까 얘들은 결국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아, 얘들이 아니고 B가. 그럼 B는 결국 0초일 때랑 6초일 때가 같은 위치로 돌아왔다 이거죠. 돌아오고 나서 속력은 방향만 바뀐 속도는 마이너스 3m/s 됐다 이거죠. 오케이. 그리고 A는 뭐 별로 볼 것도 없어. 1m/s로 계속 가는 거야. 6초 동안. 그럼 6m 갔겠지 뭐. 오케이. 기니지 기억. 0초에서 6초까지 변이의 크기는 A가 6m 플러스 6m죠. B는 0이었잖아. A가 B보다 크다 맞고. 니은 0초에서 6초까지 평균 속력은 이제 변이는 그렇다 쳐도 평균 속력은 전체 이동거리 다 따져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B가 얼마나 갔다가 되돌아왔는지를 보자 이거지. 그러면 B는 요만큼 갔다가 되돌아왔네. 요 넓이가 2분의 9m다 이거지. 그럼 갔다 왔으니까 2배에서 B는 9m. 그러면 A는 총 6m. 그럼 평균 속력은 A가 B보다 작아야죠. 2대 3이다 이거지. 그래서 틀렸다. 디귿. B의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 크기 물었으니까 마이너스는 필요 없어요. 맞다 이거죠. 오케이. 나. 자, 3-1번. 자, 일단 출발선에서 정지해 있던 자동차 초기 속도는 항상 언급을 해주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초기 속도를 모르면 속도 변화량 알아도 속도를 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둘 다 정지야. A, B가 정지일 때 출발했고, 자, A, B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오른쪽 속도 시간 그래프로 변한다. 자, 그러면 이 운동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0초에 둘 다 정지하고 있었어. 근데 초반에 보니까 A가 B보다 빠르게 속도가 증가해. 즉 뭐가 크다? A가 B보다 가속도가 크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같은 선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했는데 A가 B보다 빠르게 속도가 증가하는 거 보니까 A가 치고 나가겠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치고 나가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요때 보니까 서로 만난다. 지금은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야. 아, 그러면 A랑 B의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다. 자, 근데 이 2초라는 지점에서 속도가 동일해졌다. 속도가 동일해졌다고 만나는 게 아니야. 속도가 동일해졌을 뿐이지 이전에는 이미 누가 우수했다. A가 B보다 더 컸잖아 속도가. 그러면 A랑 B 사이의 거리는 계속해서 멀어졌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이 2초라는 시점은 무슨 의미가 있냐? 자, 2초를 찍고 나서 이제 누가 더 빨라졌어? B가 A보다 속도 그래프가 더 위에 있게 됐어요. 아, 그러면 B가 더 빨라졌구나. B는 이미 뒤쳐져 있잖아. 그러면 B가 뒤쳐져 있는 B가 A보다 빠르다는 거는 따라잡기 시작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2초까지는 얘들 둘이가 속도가 A가 계속 더 빨랐으니까 A가 치고 나갔다 이거죠. 그 치고 나간 거리가 A 그래프, B 그래프보다 A 그래프가 위에 있는 만큼 넓이. 요 넓이의 의미가 A가 B보다 치고 나간 얼마나 사이가 벌어졌냐 이런 넓이다 이거지. 그게 1에서 4 높이니까 2m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러면 일단 2초 시점에서 B는 A보다 2m 뒤쳐져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2m B가 따라잡으면 둘이 만난다 이거지 다시. 그러면 만나는 시점을 봅시다. 이 이후에는 2초 이후에는 A는 이런 등속도 운동하네. B는 속도가 조금 더 이제
뒷심이 좋네. 붙고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B 그래프가 A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살펴보면 따라잡는 부분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삼각형부터 해결합시다. 삼각형 예번에 해결해 보니까 얘가 1m네. 그러면 1m 따라잡고 추가로 1m만 더 따라잡으면 되는데, 이제 3초 이후의 모습이, 자, B가 A보다 1초 뒤쳐져 있어. 1m. 자, 근데 B는 계속해서 6m/s로 등속도 운동한다는 그래프고, A는 4m/s로 등속도 운동한다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B가 A보다 뒤쳐져 있지만 계속해서 얼마만큼 더 빨라? 2m/s 더 빠르다 이거지. 그러면 같이 이동을 해도 1초 동안 B가 A보다 2m 더 많이 이동한다는 얘기야. 그게 따라잡는 거잖아. 그러면 1초에 2m 따라잡는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1m 따라잡는 거니까 몇 초 걸리겠어? 0.5초 더 걸릴 거다 이거지. 0.5초. 그러면 요때 넓이가 0.5m일 거고, 요때 3.5초일 때 얘들 둘은 만난다 이거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1초에 2m씩 벌어지는 그런 운동을 할 거다. 그러면 기니 D 기억. 0초부터 1초까지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 더 크다. A는 가속도를 뭡니까? 우리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찾아주면 된다 맞지? 그러면 A는 1초 만에 4를 찍었네. A는 4m/s 제곱. B는 꾸준히 3초 동안 볼까? 3초 동안 6이라는 속도 증가를 이뤘네. 그러면 3초 만에 6이니까 B는 2m/s 제곱이 가속도다. 기울기가 2배구나. 맞네. 다음 니은 3.5초일 때 B가 앞서기 시작한다. 만난 거죠. 맞다 이거지. 디귿 4초일 때는 B는 A보다 1m 앞서 있다. 0.5초가 더 지난 상황이네. 그러면 1초에 2m 따라잡았어. 멀어졌으니까 0.5초가 지나면 1m 앞서 있다. 맞죠? 답은 기니 D. 오케이, 다음. 자, 영문석 4번에서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0초에서 2초까지는 플러스 2라는 가속도로 일정한 그래프네. 이런 그래프가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거지. 자, 근데 얘들은 시간 구간마다 좀 달라. 그러면 0초에서 2초까지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으로 봐야 돼요. 자, 2초에서 4초까지는 가속도가 0이네. 가속도가 0이니까 얘는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그 다음에 4초에서 6초까지도 2초까지 가속도랑은 다르지만 마이너스 4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결국은 가속도, 어떤 가속도로 어떤 시간이 지났다 하는 거는 결국 우리한테 속도 변화량을 알려주는 양이었다. 자, 그러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2로 2초 지났네. 그러면 이 넓이는 플러스 4가 될 거고, 이 플러스 4의 의미는 속도 증가량이 플러스 4구나. 그 다음에 2초 동안은 속도 변화가 없었고, 그 다음 2초 동안은 얘는 이만큼의 넓이 마이너스 8m/s라는 속도 변화를 겪었겠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4 겪고 안 겪었고 마이너스 8을 겪었으니까 전체 델타 V는 6초 동안 마이너스 4m/s 됐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0초일 때 초기 속도가 정지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얘는 6초일 때 보면 얘는 마이너스 4m/s가 되어 있을 거다 하는 얘기.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올라가면 안 되지. 자, 한번 봅시다. 속도 시간 그래프로. 얘가 T축이고 얘가 V축이라 하자. 자, 그랬을 때 얘는 속도가 처음에 0이었대. 자, 0에서 출발했어. 2초, 4초, 6초. 자, 2초까지 가속도 2로 꾸준히 증가해서 플러스 4가 됐어.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4초까지는 등속도 운동했다. 자, 그리고 요 칸이 좀 부족하네. 자, 요걸 추가 좀 내려봅시다. 더 내렸을 때, 자, 2초가 더 지났을 때는 얘는 가속도를 마이너스 4를 겪으니까 4초에서 6초까지 1초 만에 벌써 마이너스 4 감소해서 정지하고 한 번 더 6초까지 내려온다 이거죠. 그럼 6초일 때 보니까 마이너스 4 한 번 더 찍었으니까 마이너스 4m/s 될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1초 만에 정지하고 5초일 때 정지하겠지. 한 번 더 감소해서 6초일 때 마이너스 4를 찍었다.
자, 그러면 VT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넓이로서 얘들 이동거리, 변이 이런 거 한번 해석해 보자, 그렇지? 자, 일단은 요만큼 앞으로 갔어. 그리고 뒤로 요만큼 왔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또 여기가 5초일 때가 무슨 점이야? 반환점이다, 맞지? 자, 반환점 기준으로 1초랑 1초다, 그죠? 그러면 여기를 자르면 이때랑 이때는 넓이가 같을 거다. 그러면 4초일 때 위치랑 6초일 때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리고 4초를 지날 때 얘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4였다가 2초가 더 지난 6초일 때는 다시 돌아와서 마이너스 4의 모습을 하고 있을 거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0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4m다. 이동 거리 0초부터 4초까지. 말이 안 되네, 이제. 2초에서 4초만 봐도 이미 이동 거리는 8m잖아. 틀렸다. 니 5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반환점이었죠. 맞다. 이제. 디귿. 4초일 때와 6초일 때 위치는 같다. 4초일 때와 6초일 때 위치는 다시 돌았으니까 같다. 맞죠? 답은 니디. 자, 그 다음에 4-1번. 자, 4-1번은 0초일 때 모습이랑 또 6초일 때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 자, 6초 동안에 얘는 4m/s였다가 6m/s가 됐어. 그러면 총 속도 변화량이 어떤 가속도를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6초 동안 총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2m/s로 마무리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되어 있네. 자, 초반에는 마이너스 넓이인 거 보니까 속도를 잃었네요. 근데 얘는 2초 또 등속도 운동 구간을 가지고 그 다음 2초 동안은 플러스 넓이로 속도 증가를 이뤘다 이거지. 근데 전체로 보면 플러스 2가 변했다 이거죠. 그러면 넓이를 한번 따져보면 처음 2초 동안은 마이너스 2a라는 변화를 겪었고 그 다음 4초에서 6초 동안은 플러스 4a라는 변화를 겪었다 이거지. 그러면 총 변화를 보면 플러스 2a라는 총 변화를 겪었는데 이게 몇 m/s 증가로 이어졌다. 딱 2m/s 증가로 이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a가 1m/s 제곱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기억.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1초일 때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럼 마이너스 1m/s 제곱이지만 크기는 맞다 이거죠. 니은. 3초일 때 속력은 3초는 등속 구간에 속해 있었어. 그러면 처음에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얘는 일단은 시작할 때 속도가 4였어요. 4. 자, 근데 2초가 지났을 때 2가 감소해서 가속도 1로 2초 감소해서 2 감소해서 플러스 2가 됐어요. 속도가. 자, 그리고 이 2m/s를 일정하게 유지하네. 4초까지. 그 다음에 4초에서 6초까지는 가속도 플러스 2를 겪으면서 마무리는 플러스 6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의 전체 변이도 한번 살펴보면 전체 변이는 전부 다 위에 있네. 그러면 항상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전체는 요 사다리꼴의 면적부터 하면 4에 2에 6m 되고 얘는 4m 그 다음에 얘는 평균 속도 4니까 8m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전체 18m 오른쪽으로 변이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3초일 때 속력이 2m/s 맞고 디귿 0초에서 6초까지 평균 속력은 3m/s다. 전체 18m 이동했잖아. 지금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변이나 이동 거리는 같다 맞지? 요거를 몇 초? 6초 동안. 그러면 평균 속력은 3m/s다. 그래서 얘도 맞다. 답은 기니 D.